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습관은 원하는 미래를, 나쁜 습관은 원치 않는 불행을 부릅니다. 좋은 습관을 취하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것. 성공은 두 가지 행동에 얼마나 진심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늘리고 나쁜 습관을 줄인다. 아마 모든 사람들의 바람이 아닐까요? 그래서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 6편에 걸쳐 책의 메시지를 소개해 드릴 텐데요. 이제 여러분은 좋은 습관을 익히고 유지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을 깨달으실 겁니다. 그리고 나쁜 습관을 인지하고 지워버리는 방법도 알게 되실 거예요. 핵심을 꿰뚫는 저자의 통찰력은 분명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될 테니 기대해 주세요.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영국은 사이클 약체국이었습니다. 1908년부터 2008년까지 메이저 대회인 투르 드 프랑스에서 단 한 번도 우승하지 못했죠. 하지만 2003년 브레일스퍼드 감독이 부임한 이후 영국은 달라졌습니다.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전 종목의 절반이 넘는 금메달을 따냈고 2008년엔 투르 드 프랑스에서 우승했습니다.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거둔 성적은 놀라웠습니다. 세계 선수권 대회에서 178개의 메달을, 올림픽과 패럴림픽에서 66개의 금메달을, 투르 드 프랑스에서 5번의 우승을 따냈습니다. 영국은 어떻게 사이클 변방국에서 최정상으로 발돋움했을까요? 브레일스퍼드 감독은 다음과 같이 비결을 밝혔습니다. 그것은 사소한 성과들의 총합이라고요. 그는 말합니다. 당신이 사이클을 탈 때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잘게 쪼개서 생각해보고 딱 1%만 개선하라. 그것이 모이면 상당한 발전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가 한 일은 사소해 보였습니다. 사이클 안장을 편안하게 디자인하고 타이어의 접지력을 높이기 위해 알코올로 닦았습니다. 가볍고 공기역학적으로 우수한 유니폼으로 바꾸고 근육을 가장 빨리 회복시키는 마사지 젤을 찾았습니다. 외과 의사를 고용해 선수에게 맞는 손 씻기 방법을 가르치고 어떤 베개와 매트리스를 이용했을 때 선수들이 숙면하는지 파악했습니다. 이렇게 작은 실천이 하나씩 모이고 상호작용하면서 영국은 사이클 최강국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빠르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늘 택시 대신 버스를 탄다고 부자가 되지 않고 3일 동안 열심히 운동한다고 복근이 생기지 않습니다. 출근길에 영어를 공부한다고 영어로 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며칠 술을 마시지 않는다고 살이 빠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린 좋은 행동을 습관으로 연결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사소한 행동은 끊임없이 미래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그 증거입니다. 자산은 그동안의 경제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몸무게는 그동안의 식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지식은 그동안의 학습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방 상태는 그동안의 정리 습관이 쌓인 결과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습관이 만들어낸 결과인 것입니다. 바뀌려면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99도까지 잔잔하던 물은 100도가 되는 순간 펄펄 끓습니다. 99도에서 100도로 바뀔 때 물이 끓는다고 해서 0도부터 99도까지 물을 데운 행위가 의미 없는 것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99도에서 100도가 되는 결정적인 장면은 0도부터 99도까지 데우지 않았다면 결코 마주할 수 없는 순간입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 것 같은 지금 이 순간은 물을 1도씩 데우고 있는 순간입니다. 언제 100도가 될까 전전긍긍하지 말고 오늘 하루 1도를 데웠느냐 아니냐에 초점을 맞추세요. 곧바로 0도에서 100도가 되는 방법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꾸는 건 알겠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좋은 습관을 익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새해가 되면 그럴싸한 목표를 세우지만 항상 작심삼일로 끝나고 다짐과 망각을 반복하는 습관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도 이런 제가 답답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은 습관을 지닐 수 있을까요? 누구나 좋은 습관을 가지고 싶을 겁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 틈틈이 운동하고 꾸준히 책을 읽고 집안을 정리정돈하고 충만한 하루를 보내고 싶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은 정반대로 흐릅니다. 겨우 알람을 끄고 대충대충 씻고 대강 일하고 과음을 하고 야식을 먹고 늦게 잡니다. 상상과 현실의 간극은 커지기만 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는커녕 나쁜 습관만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자는 변화의 대상엔 3가지가 있다고 말합니다. 결과, 과정, 정체성인데요. 3가지 대상 모두 중요하지만 진짜로 변하고 싶다면, 좋은 행동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려면 무엇보다 정체성을 바꿔야 한다고 저자는 주장합니다. 갑자기 웬 정체성이냐고요? 다행히 어려운 의미는 아닙니다. 금연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담배를 끊는 것은 결과를 바꾸는 것입니다. 담배를 끊기 위해 껌을 씹는 것은 과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 즉 건강한 사람이 되는 것은 정체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저자의 주장은 단순합니다. 담배를 끊는 게 아니라 건강한 사람이 되겠다는 것.
결과가 아니라 근원을 바꾸는 데 초점을 맞춰야 지속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목표를 세울 땐 정체성을 고려하라고 말합니다. 목표는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독서가가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마라톤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달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목표는 악기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습관을 만들며 습관은 정체성을 강화합니다. 행위를 반복할수록 행위와 연관된 정체성이 뚜렷해집니다. 습관은 정체성을 형성하고 정체성은 습관을 형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습관과 정체성은 쌍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서로 강화되거나 같이 약화됩니다. 어떤 사람이 될 것인지 뜻을 세우고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 행동을 쌓아나가는 것, 궁극적으로 나 자신이 하나의 습관 덩어리가 되는 게 종착점입니다. 습관은 행동이 반복되어 만들어집니다. 결과를 바꾸든, 과정을 바꾸든, 정체성을 바꾸든 어쨌든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인생을 바꾸려면 행동을 바꿔야 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행동을 바꿀 수 있을까요? 행동을 바꾸려면 인간의 행동 프로세스를 알아야 한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모두 같은 프로세스에 따라서 행동한다고 덧붙입니다. 밥을 먹고, TV를 보고, 게임을 하고, 손톱을 물어뜯는 다양한 행동이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서 나온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책의 핵심 주제이자 저자가 강조하는 행동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바로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죠. 중요한 키워드이니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 4단계의 프로세스를 거친 결과입니다. 신호는 행동을 시작하게끔 자극합니다. 열망은 행동을 부르는 욕구이자 동기입니다. 반응은 실질적인 행동입니다. 보상은 행동을 통해 얻는 만족과 배움입니다. 4가지 단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신호가 열망을 촉발하면 열망은 반응의 동기가 되고 반응은 보상을 제공하며 보상은 다시 신호와 연결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사무실에 가는데 도넛 가게에서 도넛 냄새가 납니다. 도넛을 먹고 싶어집니다. 도넛을 사서 먹습니다. 도넛을 먹고 싶은 열망이 충족됐습니다. 신호가 없으면 열망도 없습니다. 도넛 가게를 지나지 않았다면 먹고 싶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열망이 없으면 반응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먹고 싶지 않았다면 돈을 주고 사지 않았겠죠? 보상이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행동은 반복되지 않습니다. 도넛의 맛이 별로였다면 다시는 사지 않았겠죠? 저자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의 단계를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법칙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깨뜨리는 일반적인 규칙이기 때문입니다. 4가지 법칙을 사용해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법칙, 분명하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으로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쉽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만족스럽게 만들어라.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도 똑같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법칙, 보이지 않게 만들어라. 두 번째 법칙, 매력적이지 않게 만들어라. 세 번째 법칙, 하기 어렵게 만들어라. 네 번째 법칙, 불만족스럽게 만들어라. 우리는 4가지 법칙을 다양한 상황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분명하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하기 쉽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그것을 만족스럽게 만들 수 있을까? 좋은 습관을 만들고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은 4가지 법칙을 이해하고 내게 맞게 적용하는 것이라고 저자는 밝힙니다. 저자의 말대로 4가지 법칙을 삶에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어차피 믿져야 본전이니까요.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가장 와닿는 문장이 많았던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과 함께 좋은 습관을 만들고 인생을 바꿔보시면 어떨까요? 사소한 행동의 중요성, 정체성 확립,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을 기억하시기 바라며 다음 영상에서는 4가지 법칙 중 첫 번째인 신호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번아웃 꿈이었습니다.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습관을 늘리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 성공은 2가지 행동에 얼마나 진심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보다 더 좋은 습관을 만들고 싶은 분을 위한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2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가지 법칙에 따라 행동한다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첫 번째인 신호에 관해 말씀드릴 거예요. 신호가 뭐냐고요? 다행히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습관을 주무르는 신호에 대해 알게 되실 겁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반복된 행동과 경험은 뇌에 깊이 각인되고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영향을 미칩니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색만 보고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아채고, 군사 전문가는 레이더의 깜빡이는 빛만 보고 아군과 적군을 구별합니다. 박물관 큐레이터는 진품과 모조품을 금방 구분하고, 방사선 전문의는 뇌 스캔 영상만으로 뇌졸중이 발생할 위치를 예측합니다. 오랫동안 같은 일을 수행하면 자연스럽게 그 분야의 통찰력이 생기죠. 반복된 경험이 무의식의 영역까지 확장되어 특정 결과를 암시하는 신호를 포착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저자는 주장합니다. 오늘 무엇을 배웠는지 설명하기 어렵겠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학습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우리는 무심결에 특정 행동을 반복합니다. 스마트폰의 전원을 켰다 끄고 머리를 감은 뒤 방바닥에 수건을 내팽개칩니다. 말하는 도중에 이제, 저기 같은 낱말을 사용하고 TV를 보다 손톱을 물어뜯습니다. 이런 행동 하나하나가 나의 단면을 드러내고 행동의 집합은 나라는 사람 그 자체를 설명합니다. 결국 나를 바꾸고 싶다면 습관을 바꿔야 하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습관을 조정하는 건 무척 어렵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수많은 반복을 통해 행동이 몸에 배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옷에 묻은 얼룩처럼 지우려 해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무의식적인 행동을 의식적으로 바꾸는 것. 무의식을 의식하는 게 시작이자 전부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는데요. 무의식을 의식으로 만들기까지 당신 삶의 방향을 이끄는 것. 우리는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른다. 습관을 바꾸기 어려운 이유는 애초에 뭐가 습관인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뭘 잘못하고 있는지 알아야 고쳐야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자는 조언합니다. 습관 점수표를 만들라고요. 5분만 시간을 내서 해보세요. 스스로를 파악하고 행동을 바꾸는데 큰 도움이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행동을 적어 볼게요. 최대한 꼼꼼하게 작성하는 게 포인트입니다. 알람을 끈다. 몇 분간 뒤척인다. 카톡을 확인한다. 일어난다. 욕실에 간다. 샤워를 한다. 이제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체크합니다. 좋은 습관에는 플러스를, 나쁜 습관에는 마이너스를, 그냥 습관에는 이꼴 기호를 표시하세요. 그리고 좋은 습관은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의식하면서 고치는 거예요. 지피지기면 100점 불태. 습관 점수표는 내가 무심결에 취하는 행동을 인지하고 고칠 수 있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2001년 영국의 한 연구는 신호의 중요성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피실험자는 세 그룹으로 나뉘어 2주 동안 운동하는 횟수를 점검하는데요. 세 그룹 중 두 그룹은 35%가 운동을 했고 나머지 한 그룹은 91%가 운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부른 요소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합니다. 세 번째 그룹은 구체적인 계획, 즉 강력한 신호를 만들었을 뿐이죠. 나는 몇 월 며칠, 몇 시, 어디에서 최소 20분 동안 격렬하게 운동할 것이다. 마치 미래를 점치는 것 같은 계획을 두고 저자는 실행 의도라고 말합니다. 실행 의도가 담긴 구체적인 계획은 명확한 신호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계획을 세울 때 시간과 장소를 반드시 포함시키라고요. 그 일을 정말 하고 싶다면 말이죠. 건강 챙기려고요. 다르게 살아보겠습니다. 영어 공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최선을 다하려고요. 보기 좋은 말은 보기에만 좋을 뿐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진짜로 바뀌려면 최대한 구체적인 신호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특정 행동에 다음 행동을 연결시키는 습관 쌓기 기법을 소개합니다. X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Y라는 행동을 하겠다. 이게 습관 쌓기 기법인데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는 아침에 커피를 내리고 나서 1분 동안 명상할 것이다. 명상을 끝내고 오늘 할 일을 써내려갈 것이다. 오늘 할 일을 작성하면 곧장 첫 번째 일에 착수할 것이다. 커피를 내리는 행동을 오늘의 첫 번째 일로 연결시키는 거죠. 커피를 마시는 게 첫 번째 일을 시작하는 신호가 되는 것입니다. 행동 변화의 첫 번째 법칙, 신호의 캐치프레이즈는 분명하게 만들어라입니다. 실행 의도가 담긴 문장 쓰기, 습관 쌓기 기법으로 분명한 신호를 심으세요. 사람들은 종종 그것이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있어서 물건을 선택합니다. 만두를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시식 코너에서 집어먹었더니 만두였던 거죠. 환경은 행동을 결정짓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저자는 말하는데요. 그만큼 환경은 습관을 구성하는 강력한 신호 중 하나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고 싶다면 환경을 바꿔보세요. 전기 계량기가 잘 보이는 곳에 있으면 에너지를 덜 사용하게 되고 눈에 띄는 곳에 기타가 있으면 자주 연주하게 됩니다. 반대로 책장 구석에 책을 꽂으면 읽지 않게 되고 냉동실 안쪽에 음식을 넣어두면 먹지 않게 되죠. 원하는 것은 눈에 잘 띄는 곳에, 원하지 않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는 겁니다. 그럼 주변에는 점점 내가 원하는 신호만 남겠죠?
책을 읽고 싶다면 침대 옆에 책을, 건강보조식품을 먹고 싶다면 식탁 위에 영양제를 두세요. 장소도 행동에 영향을 끼칩니다. 우린 혼자 있을 때보다 회식 자리에서 술을 더 많이 마십니다. 집에 있을 때보다 도서관에서 더 오래 책을 읽고요. 특정한 행동에 더 빠지게 만드는 장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하는 행동을 하고 싶다면 그곳으로 가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물론 똑같은 장소여도 사람마다 다르게 행동하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소파에 누워서 TV를 보지만 누군가는 소파에서 책을 읽죠. 사람마다 공간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건 꽤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만약 여러분이 어떤 장소에서 같은 행동을 반복하면 그 장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고착되어 버립니다. 예를 들어 소파에서 늘 TV를 봤다면 소파는 쉬는 곳이라는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럼 소파에선 책을 읽기 어려워요. 소파에 앉는 순간 책이 아니라 리모컨을 집어들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책을 읽고 싶다면 일단 소파에서 벗어나는 게 중요합니다. 저자는 한 가지 습관이 일어나는 맥락을 다른 것과 섞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하나의 장소에선 한 가지 행동만 하라는 거죠. 만약 집이 좁아서 방법이 없다면 새로운 곳으로 나서는 걸 추천합니다. 카페든 공원이든 도서관이든 가보지 않은 곳에서 습관으로 삼고 싶은 행동을 하세요. 그럼 어떤 행동을 할 때마다 그곳에 갈 것이고 그곳에 가면 그 행동을 쉽게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게임에 빠진 자녀가 얄미워서 게임기를 숨겼다는 부모의 일화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게임기를 감추는 게 자녀에게 얼마나 도움이 됐을지 모르겠는데요. 하지만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나쁜 습관을 피하기 위해 보이지 않게 만드는 것만큼 좋은 방법도 없습니다. 책장 구석에 책을 꽂으면 읽지 않게 된다고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죠. 출근길에 커피를 마시는 걸 그만두고 싶다면 카페가 없는 방향으로 돌아서 출근하세요. 책을 읽는 도중에 자꾸 스마트폰을 보게 된다면 폰을 집에 두고 도서관에 가세요. SNS를 자주 봐서 자존감이 떨어진다면 앱을 지워버리세요. 나쁜 습관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것을 유발하는 신호를 회피하는 것입니다. 유혹에 저항하는 힘을 키우는 게 아니라 애초에 피해버리는 거죠. 저자는 하나의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습관 전체가 사라지는 경우를 종종 보고 깜짝 놀랐다고 밝힙니다. 그만큼 우리는 신호에 취약해요. 음식 냄새가 나면 침이 고이기 마련이죠. 저자는 의지력에 기대지 말라고 말합니다. 자제력을 키우기보다는 환경을 최적화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이죠. 물론 환경이 행동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환경을 바꾸고 원하는 행동을 시작해보시면 어떨까요? 어차피 밑져야 본전이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반복된 행동은 습관이 되며 습관이 되면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게 됩니다. 그 중에는 좋은 행동이 있는 반면 나쁜 행동도 있습니다. 좋은 습관은 유지하고 나쁜 습관은 떼어내기 위해 저자는 습관 점수표를 이용해 보라고 말합니다. 실행 의도를 담은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신호를 강화하는 방법도 권합니다. 시간과 장소를 구체적으로 적은 계획은 실행 확률을 비약적으로 높여주었습니다. 하나의 행동을 다른 행동과 연결시키는 습관 쌓기 기법 역시 일상에서 쉽게 시도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원하는 행동을 실행하기 위해 환경을 조정해 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언제나 말은 쉽습니다.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몇 초 만에 몇 음절로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행동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이미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요. 사실 이런 영상을 볼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아는 대로 실천하는 게 너무나 어려울 뿐이에요. 어쩌면 아는 대로 실천하기란 평생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인간의 마음은 그때그때 다르고 우리는 갖가지 유혹에 휘둘리는 동물이니까요. 하지만 휘둘리기만 하면 절대 중심을 잡을 수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 닿으려면 행동해야 해요. 좋은 습관을 만들지 못하더라도 나쁜 습관을 버리지 못하더라도 괜찮습니다. 단지 안 될 거라고 단정하지 말고 실패하는 게 당연하다고 단념하지 말고 행동하시면 좋겠습니다. 작은 행동이 쌓이고 그런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행동은 습관이 될 것이고 언젠가 그런 습관들이 나도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할 테니까요. 여러분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세 번째 이야기,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나우꿈이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나우꿈입니다. 습관이 인생을 바꾼다는 주제로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좋은 습관을 늘리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 미래를 결정짓는 건 결국 두 가지 행동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더 나은 행동을 하고 싶은 분을 위한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세 번째 이야기를 전해드릴게요. 저자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단계 법칙으로 행동을 서술하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그중 두 번째인 열망에 관해 말씀드릴 거예요. 열망,
얼마나 간절히 원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은 달라집니다. 당연한 이야기죠. 그런데 왜 열망은 행동으로 이어지는 걸까요? 열망이 행동으로 연결된다면 열망을 증폭시킬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이번 영상에 해답을 담았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동물에게는 본능이 있습니다. 제갈매기는 붉은색 점을 쪼아대고 기러기는 둥근 물체를 둥지로 가지고 오는 습성이 있는데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좋아하고 편안한 상태를 추구하고 매력적인 이성에게 눈길을 뺏기죠. 마치 이렇게 행동하라고 지시받은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그 이유를 밝혔는데요. 바로 도파민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 때문입니다. 도파민이라는 용어가 생소하신가요? 도파민이 욕구를 불러일으키고 행동하게 만드는구나. 이 정도만 아셔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도파민은 즐거운 경험을 할 때뿐만 아니라 즐거운 경험이 예상될 때도 분비된다는 점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아이들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열어볼 때보다 전날 밤에 선물을 받을 생각에 더 들뜹니다. 직장인은 휴가를 보낼 때보다 다가올 휴가를 기다리며 더 즐거워해요. 월요일 퇴근길보다 금요일 출근길이 더 좋지 않나요? 불금과 주말을 보낼 생각을 하니까 도파민이 뿜뿜 샘솟는 거예요. 그래서 월요일에 퇴근할 때보다 금요일에 출근할 때 더 발걸음이 가벼워지는 거죠. 그렇습니다. 우리는 보상이 실제로 실현될 때뿐만 아니라 보상을 기대할 때도 행동해요. 보상이 예상되면 도파민이 분비되고 행동의 동기도 생겨나는 거죠. 방금 제가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은 보상이 예상될 때도 행동한다. 이는 습관을 만들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힌트를 제공합니다. 바로 행동을 매력적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있어야 해요. 보상에 대한 기대가 동기를 부여하고 행동을 유발하니까요. 그래서 저자는 유혹묶기 전략을 추천합니다. 유혹묶기 전략은 하고 싶은 행동과 해야 하는 행동 사이에 연결고리를 만드는 거예요. 말은 어렵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간단해요. 하고 싶은 일과 하기 싫은 일을 그냥 같이 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예능 프로를 보면서 러닝머신 위를 달리거나 초콜릿을 먹으면서 업무 메일을 쓰는 거예요. 좋아하는 일을 할 때 분비되는 도파민을 이용해서 해야 하는 일을 동시에 하는 거죠. 만약 너무 하기 싫은 일이 있다면 유혹묶기 전략을 이용해 보세요.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하기 싫은 일도 어쩌면 기분 좋게 할 수 있을지 모르니까요. 인간은 무리짓고 사는 동물입니다. 타인과 관계를 맺고 집단에 소속되길 바라죠. 인정받고 칭찬받길 원하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이런 인간의 특성은 무리에 동조되는 현상을 낳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 사람의 영향을 상당히 많이 받습니다. 초등학교 친구를 만났을 때와 대학교 친구를 만났을 때 사용하는 말투가 달라지고 부산에 가면 부산 사투리를, 서울에 가면 표준말을 쓰려고 해요. 본능적으로 주변 사람들과 동조하려는 거죠.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영향을 주면서 유대는 강해지고 너와 나는 같은 유형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주변 사람을 모방하고 무리에 소속되고 싶어하는 인간의 특성을 이용하면 좋은 습관을 만드는 법을 알 수 있다고요. 이번에도 방법은 단순한데요. 습관으로 삼고 싶은 행동을 이미 실행하고 있는 집단에 들어가는 겁니다. 예를 들어 영어를 공부하고 싶다면 영어 학원에 등록하고 글을 쓰고 싶다면 글쓰기 모임에 가입하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원하는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른 사람과 함께 실천하라는 건 사실 여느 자기계발서에서나 나오는 말이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요. 그냥 함께 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함께 해야 합니다. 수업과 모임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리더에게 질문하고 의견을 개진하면서 집단의 이너서클로 파고드세요.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 인생을 바꾸는 행동이잖아요. 진지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원하는 행동을 지속할 수 있다고 믿고요. 함께 하는 것과 동시에 적극적으로 하는 것, 두 가지를 모두 염두에 두고 행동해보세요. 그럼 분명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해야 하는 일은 하기 싫고 안 해도 되는 일은 하고 싶지 않으신가요? 공부, 운동, 독서는 하기 싫지만 게임, TV 시청, 음주는 하고 싶습니다. 좋은 습관의 다른 말은 하기 싫지만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것이고 반대로 나쁜 습관은 하지 않아도 될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해야 하는 일은 언제나 하기 싫으니까요. 그런데 해야 하는 일을 손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믿으시겠어요? 아무것도 준비할 필요도 없고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다면요. 허공에서 물건을 꺼내는 것처럼 황당한 이야기. 하지만 저자는 그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 방법은 바로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일로 바꾸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고요?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오늘 퇴근한 뒤 1시간 동안 운동을 해야 한다를 오늘 퇴근한 뒤 1시간 동안 운동을 해낸다로, 오늘 팀장님께 보고를 해야 한다를 오늘 팀장님께 보고를 해낸다로 바꾸자는 거예요. 단지 생각을 말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해야 하는 일은 어차피 해야 하고 결국 할 일이라면 그 일을 해내는 일로 바꾸자는 거예요. 이게 말장난 같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저자의 조언을 따르면서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어요. 해야 하는 일로 여겼을 때는 부담스러운 일이 해내는 일로 생각만 바꿨을 뿐인데 도전과 성장으로 여겨지는 거예요. 믿기 힘드시겠지만 한번 실천해 보세요. 5초도 안 걸립니다. 오늘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일로 바꾸면 끝입니다. 분명 대상에 대한 느낌이 달라지는 걸 체감하실 거예요. 이번 영상에서 이것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아요. 하기 싫은 일을 하나씩 해내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보다 나아지실 테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행동 변화의 4가지 법칙 중 2번째인 열망의 캐치프레이즈는 매력적으로 만들어라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 일을 하고 싶게 만들 수 있느냐가 핵심 포인트예요. 저자는 3가지 방법을 권하는데요. 첫째, 유혹묶기 전략으로 해야 하는 일과 하고 싶은 일을 동시에 한다. 둘째, 하고 싶은 일을 이미 실천하고 있는 무리에 섞여 그들과 동화된다. 셋째, 해야 하는 일을 해내는 일로 바꾼다. 별거 없죠? 하지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달라요. 어떻게 문제를 푸는지 아는 것과 실제로 문제를 푸는 것에는 하늘과 땅 차이가 있어요. 영상을 보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그저 아는 것으로 남을 뿐이에요. 들으면 알지만 실제로 실천하지는 못하는 기이한 현상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잊지 마세요.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이상향은 똑똑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행동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명확한 행동을 통해 어제보다 나아지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4번째 이야기 반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언어꿈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언어꿈입니다. 좋은 습관을 늘리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 성공은 2가지 행동에 달려 있는데요. 습관에 대해 다시금 고찰해 볼 수 있는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4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자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단계 법칙에 의해 습관이 형성된다고 말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3번째인 반응에 관해 말씀드릴 거예요. 반응? 리액션을 잘해야 하냐고요? 아닙니다. 저자가 말하는 반응은 실질적인 행동, 실행입니다. 생각만으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잖아요. 결과를 바꾸는 건 언제나 행동이죠. 그래서 저는 4단계 법칙 중에 반응, 즉 실행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행하기란 말처럼 쉽지 않잖아요. 다짐을 하고 결심을 하지만 언제 그랬냐는 듯 처지기 일쑤죠. 그럼 대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찰거머리 같은 게으름과 귀차니즘을 타파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이번 영상에 해답을 담았습니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A는 살을 빼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는 수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출퇴근 동선을 고려해 최적의 수영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야식을 먹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채소 위주의 식단을 꾸리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보니 수영은 나랑 맞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달리기, 테니스, 스피닝? 어떤 운동이 좋을지 다시 처음부터 고민합니다. A의 목적은 다이어트예요. 그래서 어떤 운동을 어디에서 할지 고민하고 어떻게 식단을 바꿀지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행동하지 않았죠. 열심히 생각하고 궁리했지만 정작 운동하진 않았고 식단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계속 고민만 거듭하고 있는 상태죠. 저자는 동작과 실행을 구분하라고 말합니다. 동작과 실행. 저는 이 대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동작과 실행은 어떻게 다를까요? 동작은 그 일을 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고 실행은 그 일을 진짜로 수행한 것을 뜻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회사에서 기획 아이디어를 떠올리는 건 동작이고 기획서를 작성하는 건 실행입니다. 아무리 좋은 아이디어를 많이 도출해도 기획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동작에 그칩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잔뜩 빌리더라도 읽지 않으면 동작에 그칩니다. 저자는 실행이 아니라 동작의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다고 꼬집습니다. 동작만으로도 뭔가 실행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는 거죠. 준비 자세를 취해야 추진력을 얻을 수 있듯이 동작은 실행의 밑바탕입니다. 하지만 준비 자세에만 매달리면 달리지 못합니다. 손의 모양, 무릎의 각도, 불굴의 눈빛보다 중요한 건 달리는 겁니다. 준비만 하고 달리지 않는 것보다
어설프더라도 달리는 게 훨씬 낫습니다. 동작이 아니라 실행에 초점을 맞추는 것.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 염두에 둬야 하는 마음가짐입니다. 여러분은 동작에 만족하고 있나요? 아니면 실행까지 연결하고 있나요? 말콤 글래드웰은 책 아웃라이어에서 말했습니다. 비범한 성과를 보여준 사람들은 모두 그 분야에 1만 시간 이상을 투자했다는 공통점이 있다고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면서 1만 시간의 법칙은 전문가가 되기 위한 필수 조건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여러 곳에선 1만 시간의 법칙이 오르내리고 있죠. 저자는 전문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습관을 조성하는 데도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한다고 밝힙니다. 하지만 1만 시간의 법칙은 아니라고 말해요. 시간이 아니라 횟수가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좋은 습관을 몸에 탑재하기 위해선 많이 해야 한다는 거죠. 시간과 횟수는 비례하니까 결국 같은 말이 아니냐고요? 당연히 시간과 횟수는 비례합니다. 단지 저자의 의견은 똑같이 1시간을 실행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하는 게 습관 조성에 효과적이라는 거예요. 이를테면 1시간 동안 운동하는 것보다 10분 동안 6번 운동하는 게 더 좋다는 거죠. 저도 저자의 의견에 동의하는데요. 좋은 습관을 만드는 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게 아니니까요. 일상 속에서 순간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행동을 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습관으로 삼고 싶은 행동이 있으면 질이 아니라 양에 초점을 맞추세요. 최대한 자주 반복하는 게 핵심입니다. 뇌는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변하는 걸 끔찍하게 싫어해요. 왜냐하면 편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에너지 소모가 적기 때문입니다.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은 이유도 똑같아요. 우리는 먼 미래의 큰 보상보다 즉각적인 작은 보상의 가치를 높게 평가합니다. 운동하면 미래에 건강해지겠지만 지금 힘들게 몸을 움직여야 합니다. 공부하면 미래에 똑똑해지겠지만 당장 머리가 지끈거리겠죠? 다이어트하면 미래에 날씬해지겠지만 당장 배고픔을 참아야 합니다. 그래서 소파에 드러눕고 게임을 실행하고 냉장고에 손잡이를 잡는 거예요. 좋은 습관의 다른 표현은 굳이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굳이 운동할 필요 없고 굳이 공부할 필요 없고 굳이 살을 뺄 필요가 없는데 그렇게 행동하는 겁니다. 당연히 힘들 수밖에 없고 힘드니까 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은 딱 하나뿐입니다. 쉽지 않은 일을 쉽게 만드는 거예요. 어떤 행동을 실천하는데 부담이 느껴지지 않을 만큼만 실행하는 거죠. 5분만 운동해도 좋고 한 페이지만 책을 읽어도 좋고 밥을 한 숟갈만 적게 퍼도 좋습니다. 난이도를 낮춰야 횟수를 늘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횟수가 늘어야 습관이 되고 습관이 되면 들이는 시간과 횟수가 알아서 증가합니다. 처음부터 오래 해보겠다고 끙끙거리는 게 아니라 쉽게 시작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행동을 단계별로 구분해서 가장 쉬운 일부터 생각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운동하는 것이 목표라면 운동복을 입는 것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운동복을 입기가 힘들지 입기만 하면 운동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밥을 먹고 바로 설거지하는 게 어렵다면 고무장갑을 끼는 것만, 자기 전에 씻는 게 귀찮다면 화장실에 가는 것만 실행해보세요. 작지만 간단한 행동은 원하는 행동으로 이어질 테니까요. 반대로 나쁜 습관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횟수를 줄여야 합니다. 그럼 횟수는 어떻게 줄여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실행하기 어렵게 만들면 돼요. 저자는 말합니다. 그 행동을 최대한 하기 힘들게 의도적으로 환경을 조정하라고요. 예를 들어 시도 때도 없이 게임을 하게 된다면 게임기를 꺼내기 힘든 곳에 집어넣는 겁니다. 게임기를 꺼내려면 의자를 옮겨야 하고 의자 위에 올라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행동이 귀찮아서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냉장고에 맥주가 있으면 꺼내서 마시지만 없으면 굳이 사러 가지 않는 것. 눈앞에 과자가 있으면 집어먹게 되지만 없으면 굳이 찾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나쁜 습관을 버리는 방법은 좋은 습관을 만드는 방법의 정반대인 거죠. 하기 힘들게 만들면 횟수가 줄고 횟수가 줄면 행동하지 않게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해서는 행동해야 합니다. 행동에는 동작과 실행이 있는데요. 동작이 준비 과정이라면 실행은 본격적인 행동을 뜻합니다. 준비 과정보다 실제 행동에 더 신경 쓰는 것이 좋은 습관을 만들기 위한 전제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습관으로 만드는 데는 질보다 양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횟수를 늘리기 위해 그 일을 최대한 쉽게 만드는 방법을 권해드렸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지만 몸을 움직이면 뭔가가 바뀝니다.
우리는 우리의 행동이 모여서 만들어진 결과물입니다. 지금과 달라지고 싶다면 지금과는 다르게 행동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언제 어디서나 성장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장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며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5번째 이야기 보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나운 꿈이었습니다. 습관은 미래를 바꿉니다. 좋은 습관은 진보를 부르고 나쁜 습관은 퇴보를 부릅니다. 좋은 습관을 늘리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건 성공은 습관을 어떻게 컨트롤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습관에 대해 다시금 돌아볼 수 있는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5번째 이야기 전해드릴게요. 저자는 신호, 열망, 반응, 보상이라는 4단계 프로세스로 습관이 자리 잡는다고 설명하는데요. 오늘은 그중 마지막 키워드인 보상에 관해 말씀드릴 거예요. 보상의 의미는 금방 와닿으시죠? 뜻 그대로입니다. 잘하면 상을 받고 잘못하면 벌을 받는 2가지 형태에 의해 행동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의 행동은 보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까요? 보상은 어떻게 습관과 연결되며 보상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이번 영상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본론으로 들어갈게요. 1990년대 후반 파키스탄의 도시 카라치의 환경은 열악했습니다. 아동인구의 3분의 1이 영양실조에 걸려 있었고 바이러스와 박테리아에 감염된 사람이 수두룩했죠. 그런데 공중보건사 스티븐 루비는 수개월 만에 그들의 상태를 호전시켰어요. 설사병, 폐렴, 농가진의 발병률을 급격히 낮추었고 시민들의 건강을 찾아주었죠. 그는 대체 무엇을 한 걸까요? 단순합니다. 그저 시민들에게 손 씻기를 장려했을 뿐입니다. 다만 그는 보상의 메커니즘을 10분 활용했어요. 손을 씻으라고 퇴근하는 대신 거품이 쉽게 나고 향기로운 비누를 제공했죠. 손을 씻는 과정을 만족스럽게 만들어 시민들에게 손 씻는 습관을 심어준 거예요. 경험이 만족스러우면 행동은 반복됩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또 하게 되죠. 반대로 경험이 불만족스러우면 행동은 일회성으로 그칩니다. 누가 시켜도 절대 하지 않아요. 뇌는 정교한 계산기입니다. 쉬운데 보상이 큰 행동은 반복하려고 하고 힘든데 보상이 작은 행동은 회피하려고 하죠. 누가 커피를 산다고 하면 손을 흔들지만 팀장이 일 시킬 사람을 찾을 땐 시선을 피해요. 이건 좋은 것이고 이건 나쁜 것이야. 본능적으로 파악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수많은 상황에서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이 행동이 할 만한 가치가 있는 행동인지 들여야 하는 비용 대비 효과가 얼마인지 매우 정확하게 계산해요. 따라서 어떤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방법은 2가지입니다. 비용을 낮추거나 보상을 늘리는 거죠. 그런데 비용을 낮추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상이 중요합니다. 인간은 현재를 중시합니다. 당장 배를 채우고 잠을 자고 귀찮은 일을 미루려는 본능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가장 좋은 상태를 추구하죠. 이를 보상의 관점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아요. 인간은 즉각적인 보상을 갈구한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보상은 즉각적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오늘 운동을 해도 몸무게는 그대로고 택시 대신 버스를 탄다고 통장이 넉넉해지진 않습니다. 보상이 주어지기까지 그 행동을 얼마나 반복해야 하는지도 명확하지 않아요. 원하는 걸 쟁취하려면 흐릿한 미래를 보고 매진해야 하죠. 인류는 수십만 년간 즉각적인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했습니다. 헌데 현대인은 미래에 받을 보상을 고려하며 행동해야 해요. 뇌의 발전은 사회 문화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어요.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바라는 뇌를 달고 즉각적인 보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과 마주합니다. 본능과 이성은 항상 충돌하고 본능이 이성을 누를 때가 많죠. 그래서 미래의 불확실하지만 큰 보상보다 현재의 확실하고 작은 보상을 더 선호합니다.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의 불확실하고 큰 손해보다 현재의 확실하고 작은 손해를 더 싫어해요. 이를테면 폐암이 걸릴 확률이 높아지는 걸 알면서도 담배를 피고 살이 찔 걸 알면서도 야식을 먹습니다. 학점이 나빠질 걸 알면서도 게임을 하고 다음날 피곤할 걸 알면서도 새벽까지 TV를 봅니다. 그만큼 현재의 보상을 얻으려는 욕구는 강력해요. 정도의 차이가 있을지언정 우리는 모두 지금 이 순간 만족하려고 해요. 그게 인간이니까요.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본성과 상반되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래서 좋은 습관을 만들기가 어려워요. 글을 쓰고 살을 빼고 공부를 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세우는 건 당장의 보상을 포기하고 미래의 보상을 떠올려야 하는 초현실적인 행동이에요. 저자는 강화를 권합니다. 강화라는 말이 어렵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해야 하는 일과 보상을 하나로 묶으라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오늘 택시 대신 버스를 탔다면 그 차액만큼 여행 통장에 입금하고 외식 대신 직접 요리했다면 3만 원을 쇼핑 통장에 입금하는 거죠. 어려운 이야기는 잊어버리시고 이 사실만 기억하세요. 자기 개발 영상을 보고 나아지기 위해 움직이고
이를 반복하는 것은 본성을 거스르는 굉장한 행동이라는 것을요. 그렇게 행동하는 여러분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러니 그게 몇 분이든 몇 초든 자신감을 가지고 행동하세요. 지금처럼 말입니다. 습관은 반복입니다.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모두 반복에서 비롯됩니다. 일회성 행동은 습관이라고 하지 않죠? 같은 행동을 무수히 반복하다 보니 의식하지 않고도 그렇게 행동하게 되는 게 습관입니다. 핵심은 반복이에요. 그럼 어떻게 좋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무의식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선 무의식을 의식해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마찬가지로 좋은 행동을 반복하려면 좋은 행동을 의식해야 합니다. 저자는 습관 추적 방법을 추천해요. 습관 추적이 뭐냐고요? 이번에도 단순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 이용해 보셨을 거예요. 목표한 행동을 실천하면 그걸 기록하는 겁니다. 이를테면 달력의 날짜에 X를 표시하는 거죠. 하루하루 X가 쌓이면 쌓인 X가 시각적인 신호가 되어 그 행동을 유지하게끔 부추깁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쌓여가는 X를 보면 희열이 느껴지겠죠? 오늘 밤에도 X를 그리면서 만족을 느낄 테고요. 요즘 유행하는 운동 100일 챌린지, 글쓰기 한 달 챌린지도 습관 추적 방법을 이용한 거예요. 매일매일 행동을 기록하고 기록을 돌아보면서 행동을 반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 보상을 눈에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자는 습관 추적에 대해 설명하면서 당부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틀 연속 빼먹지 말라고요. 가족 모임에 참석해야 할 수도 있고 몸이 불편할 수도 있고 갑자기 출장을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번 거르게 되면 서너 번 거르게 된다는 거예요. 저자는 습관은 2번째 실수에서 무너진다며 2번 연속 거르는 것을 주의하라고 말합니다. 힘든 날에는 조금만 실행해도 돼요. 대신 거르지 않고 매일 반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우리는 보상을 받기 위해 행동하지만 손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행동합니다. 법을 준수하는 이유는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죠. 안전벨트를 매고 과속 카메라 앞에서 속도를 줄이고 지정된 장소에만 주차하는 이유, 물건을 훔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이유는 같아요. 우리의 행동이 법의 영향을 받는 거죠. 물질적인 손해뿐만 아니라 비물질적인 손해도 기피합니다.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코를 파거나 도서관에서 노래를 부르지 않아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약속 시간도 지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잘 보여야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테니까요. 법은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점을 담고 있고 사회의 통념 역시 사람들의 상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동은 법과 통념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법과 통념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저자는 조언합니다. 우리의 행동은 다른 사람의 영향을 받는다. 그러므로 행동을 바꾸려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저자가 주장하는 솔루션은 단순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목표를 공표하고 이를 어길 시에 손해를 입겠다는 약속을 하라는 거죠. 내일부터 담배를 피울 때마다 10,000원을 주겠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게임도 하지 않겠다처럼 다른 사람과 내 손해를 걸고 약속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어떤 행동을 하겠다는데 다른 사람과 약속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낯간지럽기도 하고요. 저자의 말처럼 실패할 경우 손해를 감수하는 약속을 하는 게 최고지만 여의치 않다면 그냥 편하게 말하세요. 나 내일부터 운동할 거야. 이 정도는 쉽게 말할 수 있잖아요. 좋아하는 커뮤니티나 유튜브 영상에 댓글을 남겨도 좋아요. 저는 내일부터 운동하겠습니다. 라고요. 다른 사람을 통해 스스로와 약속하는 거죠. 물론 그럼에도 행동하기 쉽지 않겠지만 실천하겠다고 선언하는 것과 속으로 생각만 하는 건 달라요. 실천하겠다고 말하는 순간 약속을 지키기 위해 움직이게 될 테니까요. 정리하겠습니다. 아주 작은 습관의 힘의 4번째 키워드는 보상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보상의 영향을 받습니다. 비용과 효용을 계산해서 가장 효율적인 행동을 하죠. 뇌는 즉각적인 보상을 추구하지만 미래의 더 큰 보상을 위해 현재의 작은 보상을 포기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를 위해 강화와 습관 추적 전략을 소개해드렸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언제나 생각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책을 읽으려고 했는데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아령을 들려고 했는데 맥주캔을 잡고 있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하면 갑자기 피곤하고 한두 번 해보다가 금방 포기합니다. 그게 당연해요. 우리는 즉각적인 보상을 갈구하는 존재니까요. 하지만 보상을 손해로 바꾸는 사람이 성공합니다. 손해는 반드시 더 큰 보상으로 돌아옵니다. 성공한 사람은 모두 즉각적인 보상을 손해로 바꾸는 걸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본성과 상반되는 행동이 좋은 행동입니다. 여러분은 좋은 행동을 늘려 습관으로 만들고 원하는 진짜 보상을 취하실 수 있습니다. 약간의 손해만 감수하면요. 오늘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에서는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마지막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나웃 꿈이었습니다. 습관은 인생을 바꿉니다. 좋은 습관을 늘리고 나쁜 습관을 줄이는 것.
두 가지 행동에 얼마나 진심이냐가 앞날을 바꾸는데요. 습관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 아주 작은 습관의 힘. 마지막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습관은 단순한 습관이 아닙니다. 말버릇, 앉은 자세, 걸음걸이, 펜을 쥐는 법 같은 게 아니라 원하는 성과를 거두기 위한 행동을 뜻해요. 내가 속한 분야에서 전문가가 되기 위한 행동, 아무리 쉬운 일이라도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행동. 오늘은 여러분의 꿈을 실현하고 원하는 삶을 쟁취하는 습관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2명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있습니다. 수영선수 마이클 펠프스와 육상선수 히샴 엘 게레주입니다. 둘은 분야는 다르지만 각자의 필드에서 정상에 올랐는데요. 둘에게는 재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다리 길이인데요. 펠프스의 키는 193이고 게레주는 176인데도 둘은 같은 바지를 입을 수 있습니다. 펠프스는 다리에 비해 몸통이 긴 체형이고 게레주는 몸통에 비해 다리가 긴 체형이에요. 둘은 각자의 분야에서 이상적인 체형을 가진 겁니다. 만약 펠프스 선수가 달리기를 하고 게레주 선수가 수영을 했다면 금메달을 목에 걸긴 힘들었을 거예요. 우리는 고유한 유전자를 갖고 태어나고 저마다 기질과 성향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좋고 어떤 사람은 귀가 밝습니다. 어떤 사람은 북적거리는 곳을, 어떤 사람은 조용한 곳을 좋아합니다. 이런 고유한 특성은 어떤 일을 하기 쉽거나 하기 어렵게 만드는데요. 똑같은 시간을 투자해도 사람마다 성취가 달라지죠. A는 10분 만에 해내는 걸 B는 5분 만에 해냅니다. 자칫 재능론, 결정론으로 빠지기 쉽지만 저자는 유전의 차이에 대해 아쉬워하거나 자책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나만의 특성에 맞는 대상을 찾고 이에 맞는 습관을 구축하라고 권해요. 부모를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유전자는 선택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할지는 선택할 수 있어요. 운동을 하면 건강해지고 책을 읽으면 똑똑해집니다. 산에 오르면 상쾌해지고 바다에 가면 평온해져요. 지금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변합니다. 단지 내 특성에 부합하는 행동을 하면 효과가 더 커질 뿐이죠. 저자는 말합니다. 자신이 집중할 자리를 제대로 고르는 것은 정말 중요하다. 내 능력이 발휘될 만한 곳에서 야심을 불태워야 한다. 그리고 덧붙입니다. 그렇다면 해야 할 질문은 명확하다. 어떻게 내가 잘하는 분야를 알 수 있을까? 어떻게 내게 맞는 기회와 습관을 알 수 있을까? 질문에 대한 답은 스스로를 이해하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알아야 해요. 나를 명확히 알아야 무엇에 전념할지도 알 수 있으니까요. 좋아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뭘 좋아하는지 알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해보세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면서 스스로를 파악하세요. 단 적성을 찾기 전까지는 쉬운 행동으로 간만 보세요. 그렇게 이것저것 해본 뒤 힘들 때도 버틸만 하고 앞으로 계속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게 여러분이 습관을 만들어야 할 대상인 것입니다. 저자는 말합니다. 어떤 습관이든 당신이 즐겁고 만족스러운 형태가 있다. 그것을 찾아라. 그 습관을 계속 유지하려면 즐거워야 한다. 이것이 핵심 개념이다. 습관은 반복입니다. 꾸준히 실행하지 않으면 나아질 수 없습니다. 얼마나 자주 실행하느냐가 관건이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잖아요.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그만두고, 재미가 없으면 그만두고, 더 흥미로운 대상을 발견하면 그만둡니다. 그럼 대체 어떻게 해야 반복할 수 있을까요? 저자는 골디락스 법칙을 솔루션으로 제시합니다. 골디락스 법칙은 단순합니다. 관리 가능한 수준만큼 어려울 때 동기가 최대가 된다는 법칙인데요. 너무 쉬워도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는 거죠. 골디락스의 법칙은 게임에서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게임사는 유저의 실력을 실시간으로 매기고 비슷한 실력을 가진 유저끼리 맞붙게 만들죠. 게임사의 목적은 유저들이 반복해서 게임을 하게 만드는 것이고 이를 위해 골디락스 법칙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럼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적정선은 어떻게 찾아야 할까요? 게임처럼 시스템이 난이도를 조정하는 것도 아니고요. 스스로 적정선을 찾아야 하는데 그게 만만치 않습니다. 저는 이 방법을 추천드릴게요. 손쉬운 행동부터 차츰차츰 난이도를 높이는 거예요. 달리기를 예로 들면 첫날에는 1km, 둘째 날에는 1.5km 이런 식으로 날마다 목표를 올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숨이 찰 거예요. 만약 5km가 한계인 것 같다 싶으면 다음부터 한동안 5km만 달리는 겁니다. 그렇게 날마다 5km를 채우면 어느 순간 5km가 수월해지겠죠? 그럼 그때 목표를 5.5km로 상향하는 거예요. 쉬운 목표부터 차츰차츰 달성하면서 최적의 난이도를 찾는 것입니다. 하지만 목표를 상향하고 이를 반복하는 과정은 지루하기 그지없죠. 그래서 저자는 지루함과 사랑에 빠져라고 덧붙입니다. 이게 옳은 일이라면 그냥 하는 경지에 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운동선수들은 모두 그냥 하고 있습니다.
컨디션이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눈이 오든 그냥 냅다 하는 거예요. 지루해도 참고 하라는 말. 사실 말은 쉽지만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세계 최고의 선수가 될 것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나아지고 싶다면 이겨내야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지루함을 견디고 있으니까요. 지루함을 얼마나 사랑할 수 있느냐가 성패를 좌우합니다. 습관은 미래를 바꾸는 요소입니다. 지금까지 계속 습관의 중요성을 강조해드렸죠? 그래서일까요? 저자는 책의 마지막 챕터에서 당부합니다. 습관의 저주에 빠지지 말라고요. 습관에 매몰된 나머지 습관 그 자체를 절대시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좋은 습관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기도 합니다. 30년 전엔 사랑에 매를 드는 게 좋은 행동이었는데 지금은 나쁜 행동이죠. 사람마다 좋은 습관이 다르기도 합니다. 누구는 웨이트가 최고라고 하고 누구는 유산소 운동이 최고라고 합니다. 저자는 변화를 이끌었던 습관이 변화를 가로막지 않게끔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뚝심을 가지되 유연하게 대처하세요. 어떤 습관이 항상 옳다는 맹신을 버리면 좋은 습관을 계속 쌓아나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자는 첨언합니다. 숙고하고 반추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요. 우리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보냈는지 아니면 어제보다 못한 오늘을 보냈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숙고하지 않으면 내가 옳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없어요. 잠시 멈추고 나를 돌아봐야 내가 서 있는 곳이 보이는 거죠.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이거예요. 자기 전에 눈을 감고 잠시 하루를 돌아보는 거예요.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점이 좋았고 어떤 점은 아쉬웠는지,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잠시 돌이켜보고 자는 거예요. 바둑기사가 대국을 복귀하는 이유는 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고 다음에 더 좋은 수를 두기 위해서예요. 우리의 삶도 같습니다. 하루를 복귀하고 더 좋은 하루를 만드는 수를 찾는 것. 좋은 습관은 사색과 반추에서 비롯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저자는 책을 매듭 지으며 스스로를 돌아보라고 주문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을 찾아서 특성에 맞는 습관을 만들라고 주장했습니다. 골디락스 법칙을 활용하여 너무 쉽지도 않고 너무 어렵지도 않은 지점을 찾고 행동을 갈고 닦아 난이도를 점점 올리라고도 말했습니다. 끝으로 거울에 비치는 자신을 보듯 적당한 거리에서 나를 바라보며 반추하고 복귀하라고 권했습니다. 6편에 걸친 아주 작은 습관의 힘 시리즈, 저자의 훌륭한 문장에 제 생각을 덧붙여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어떠셨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분 남짓한 영상으로 얼마나 여러분에게 영감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을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셨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요. 그리고 뭔가 바꾸겠다고 행동하셨다면 더할 나위가 없겠다고요. 저자는 말합니다. 동전 한 잎이 어떤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줄 수 있을까? 당신이 어떤 사람에게 동전 10잎을 준다고 해도 당신은 그 사람이 부자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이다. 하지만 당신이 한 번 더 준다면, 또 한 번 준다면 어떨까? 어느 순간 당신은 동전 한 잎으로 부자가 된다는 걸 받아들여야만 할 것이다. 아주 작은 습관에도 똑같이 질문할 수 있다. 사소한 변화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당신은 그렇지 않다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한 번 더 변화가 일어난다면, 또 한 번 일어난다면 어느 시점이 되면 우리 삶이 작은 변화 하나로 바뀌었다는 걸 받아들일 것이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나우 꿈이었습니다.